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물상사주풀이 을목일간 사주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고 을목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의 사주를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는데, 을목일간 본인은 이 기토 정원에 심어진 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자기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정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왕왕 얘기합니다만, 기임 이 만남은 이 토가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에는 이 나무를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목이 이렇게 합을 함으로써 이 토는 그를 물의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은 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기토일간이 정원에 심어진 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정원이란 것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사주는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재성이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에 을목이 심어지기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안정적으로 가정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즉,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 생활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의 구성을 먼저 보라고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뭐가 없냐면, 목도 있고 금이 왕하고 이런 데 비해서 뭐가 없냐, 화가 없습니다. 화오행이 없기 때문에 이 을목이 활짝 꽃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즉, 나무가 화를 태양을 봐야 결실을 맺어지는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사업하기보다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주 원국에 이 금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금은 우리가 통상 표현할 때 금융이나 경제, 경영 등을 유통하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금이 왕하니까 금이 노는 것,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경제, 경영 이런 계통에서 일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다. 또 이제 그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금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목도 여기서 보면 이 목이 상당히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이 사주는 특징은 금하고 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니까, 목은 우리가 볼 때 교육, 건축, 사람 많이 상대하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행이 강하고 목이 왕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금은 금은 관성입니다. 관성이니까 금융회사, 특히 이 증권회사, 이런 데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 근무하면 이 사람 인생은 좀 편할 것입니다. 또 대운을 보면 금수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금이 활동을 한다. 금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서 근무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이런 금융기관 이런 데서, 증권회사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금융계통 이런 것에 근무하면 좋겠다 하고요. 본인은 이 정원에 심어진 기토, 정원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풀면 안 된다. 이 기토에 심어지려고 해야지, 이 을목이
을목이 딴 여자를 본다 할지 이러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딴 그 여자를 본다 할지 그러면 이것이 야생화가 돼서 자기 그 가정의 울타리를 안 넘어야지, 울타리를 넘어를 생각한다면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온실속 꽃이 아닌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 속에서 지내는 것이 상당히 좋다. 또 토가 재성이므로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화하고, 이 사주에서 보면 화하고 토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화가 뭐 심장병이나 위장병 이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평생을 통해서 심장병과 위장병 이런 것들의 동을 조심한다면 살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또 수와 화토, 수도 또 약하기 때문에, 수가 하나밖에 없어 고행이 약하니까 이런 이에 관련된 직장을 가진 여자와 결혼생활을 해도, 배우자를 택해도 괜찮겠다. 즉 자기한테 부족한 화토수를 자기한테 부족한 오행을 가진, 아니면 직업을 가진 여자와 만나서 사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궁합이 맞고 좋다고 봐집니다. 또 배우자가 기토이니까, 이 기토는, 배우자는 항시 간목과 합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기토 배우자가 항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의해서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 개축대운이 38입니다. 38 대운이 개축대운인데,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천간에서 개수는 항시 무토를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개수가 오면 이 사주는 재성을 불러들입니다. 재성을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운이 올 때 이 좁은 정원에서 넓은 정원으로, 넓은 땅으로 외연이 넓히게 되니까 재성이 아닙니까? 이 개수는 항상 무토를 불러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는 물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 38 개축대운부터 아마 재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주에서는, 지지에서는 사유축이 돼서 금호 활동이 또 활발하게 되는, 그래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재물이 좀 늘어나면서, 또 부동산을 통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형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38대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48대운인 갑인대운에는 이 갑기 합으로 이렇게 묶여진 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물상에 나들이가 있게 되면서 변동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귀인의 도움으로 을목이 각기 합으로 묶여있던 것이 풀리니까 을목은 등락개갑이 되어서 이 경우에 승진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럴 때는 동업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인신충으로 가만히 있던 것이 인이 들어오면서 친을 칩니다. 그래서 직장의 변화나 사업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 갑인 대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주한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승진운이 오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직업의 변화를 할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때는 직업을 바꾸지 말고
어떤 그 동업이나 뭐런 주변 사람들이 동업하자고 그러면 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토가 프로젝트 영향으로 기토가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강해서 임수가 활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서도 간목이 뿌리를 갖고 있고 임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수생목하기 때문에 있던 별 영향이 없겠다. 그런데 단지 이 문제는 각기합으로 묶여있던 각기합으로 묶여있던 재성 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 그 주의를 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변동, 또 재산의 변동의 승진, 뭐 누군가 합자, 같이 좀 투자 좀 하자, 이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승진하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고, 또 마누라도 배우자도 움직이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부부 관계를 상당히 조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을묘대운은 58대운이 을묘대운에는 이때도 똑같은 것이 을을 하게 되면 본래 경금을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을 불러들여서 어떤 명예도 되고 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도 동업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때는 대개 정년을 해서 집에서 좀 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도록이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 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리하자면 금이 강하고 또 목이 강하기 때문에 금이 활동하는, 또 대운으로 봐서도 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금수를 강하기 때문에 금이 움직임으로써 금생수 수생목 나를 돕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금에 관련된 직장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토, 을목은 기토에 뿌리 내린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된 가정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 나간다면 무난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자 을유 정의 명조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또 대운은 신의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을사, 대운순 14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을목일간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겨울에 핀 인동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수오행이 워낙 강하고 을목일간이 뿌리내릴 재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안정을 되려면 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정착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다. 또 이 운이 금수운이 오고 또 토운이 재성운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금운이 숙살직국에 가진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된 배우자가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은 물이 많고 거기에 을목꽃이라 부평초인데 이 성난 돌에 붙어있는 꽃같이 성난 것 같다. 그래서 관성에 붙어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관성 쪽에 붙어있으니까 작은 교육 이런 것도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수가 왕하고 토가 없으니까 토가 없다는 것은 위장병이나 또 많다는 것도 문제됩니다. 그래서 당뇨 이런 것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하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이 을목이 정착할 토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주를 그 다음에 대운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대운의 무신 대운입니다. 이 대운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무신 대운에는 무토가 왕의 수를 좀 견제를 하고 을목이 그래도 뿌리 내리는데 상당히 높은 산에 뿌리 내기 때문에 제가 이럴 경우에는 고산에 핀 그 꽃이 대해서 상당히 외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재성운이 오기 때문에 재성이 와서 이때 재물을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신자진에 대해서 숙국이 강하더라도 그러면 금이 움직여서 금생수 수생목에서 남편이 돈 버는 격이 됩니다. 이 경우는 무신대운에는 본인이 돈 버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금이 움직여서 금이 남편 아닙니까? 금이 움직여서 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격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재산을 모으는 계기가 되겠다.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적은 나무가 좀 외롭게 적은 나무가 이 무토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만은 이 사주에서 물이 너무 워낙 많아서 이 을목은 잘만 보평자 떠도는데 무토가 막아주고 또 막아줌으로써 나무가 온실에서 꽃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의 도움으로 재산을 모으는 그런 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대운인 정미대운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간에서 정임합을 하게 되고, 이것도 합을 합니다만은 서로 합을 하게 돼서 가상의 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이 생기고 이 가상의 목은 막아주면서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목이 들어오는 사주가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고, 또 해묘미에서 목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 인생에 불리한 사주는 아니다. 그리고 을목이 들어와서 묶어주면서 꽃을 피우니까 피우고 돼서 뿌리가 내리니까, 또 을목이 자기 뿌리를 해묘미에서 뿌리를 갖게 되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이 대운에는 괜찮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대운도 금융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남편을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이 좀 좋아지는, 이 사주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물속에서 부평처럼 떠도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토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전변도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남으로써 그런 것 좀 없어지고 남편의 도움으로 재산을 모으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을목일간 사주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주도 여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축 을미, 을사, 정축이고, 대운에는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대운이고, 대운수는 구입니다. 이 사주도 아시다시피 꽃이 을목 사주로서 꽃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어우러졌다. 꽃이 어우러지면 이 나무가 있으면 넓은 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도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재성으로 보지만 뭐 관성을 남자로 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인 자체가 뿌리 내릴 곳이 무엇이냐, 안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나무이기 때문에 토가 있어야 안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야 이 사람한테 좋고, 또 이 토가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동산과 땅과 인연을 맺어서 재물을 모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땅과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사주도 목과 화가 목과 이 화가 강하고 토도 있고, 근데 금이 약하고 이 사주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을목사주는 음목이기 때문에 쬐깐 나무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사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금이 상당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축토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의 입으로 봅니다. 형상을 입으로 보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여러 개인 사주다, 물상이다.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햇빛을 보니까 입이 빛나는 사주다. 입이 빛나는 사주다. 그런 그 형국임으로 그런 물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살직권인 이 금을 보면 치과나 한의원 이런 것도 이 사람 직업에 맞겠다. 이게 여자 사주로서 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비견이 없고 정화가 없다면 남편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관이 남자니까 시달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같은 을목이 있으면서 먼저 커버를 해주고 정화가 화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치과나 한의원 이런 쪽과 인연을 맺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화가 왕함으로 화에 관련된 이 화가 상당히 왕합니다만은, 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예술, 종교 계통과도 인연이 있다. 또 이 사람은 그 수화, 원국에 신금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에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에 관련된 직장과 직장생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사람은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수와 관련된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가는 게 배우자 오행에 금수가 많거나 그러면 좋아할 일이고, 또 아니면 금과 수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상당히 궁합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을을 하기 때문에 공동투자나 동업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을 39, 이때가 기해대운이죠. 39 기해대운부터 살펴보면, 을목일간이 비견이 을목일간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기토에 땅을 만나니까, 모처럼 땅 만나니까 동시에 심어질 하니까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그 돈이 재성이 오기 때문에, 재성이 오고, 또 해묘미로 목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목이 상당히 왕해지는, 목자가 참 이상합니다만은 해묘미로 목국이 상당히 왕해지는, 자기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재성이 오기 때문에 서로 돈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도 공동 투자나 동업 같은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 활동력이 수도 오고 해면이 돼서 자기 활동력이 강해지므로, 이때 재성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떤 변화가 돈을 모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때는 배우자 관계를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해묘미 하면서도 자꾸 배우자 공아닙니까? 사회 충하니까 이때도 돈을 벌면서도
항시 남편과 관계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자. 경자 대운에는 이때는 49대운이죠. 49대운인 경자 대운에는 경자 대운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 대운이 오면 날 좋아하는 남자가 올 수도 있으니 여자 사주니까 경금이 이렇게 합을 하려고 자꾸 접촉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가정에 상당히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남자하고 공동 투자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원래 사주 자체가 어떤 공동 투자한다 할지 동업을 한다 할지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사주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대운에서 59 신축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59 신축대운이면 신신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신신이 오면 되게 병화를 글씨가 괜찮습니까? 병화를 불러들이는 왜 합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신이 오면 병화를 불러들이고 또 입이 아까 축이 입이 3개가 되니까 축 해서 입이 3개가 되니까 이때도 토가 어차피 재성이니까 그래서 꽃이 피서 을목이 나를 괴롭히는 신금을 묶어두면서 꽃을 피는 형상이 됩니다. 또 병신 또 물이 오기 때문에 가상물입니다만 오기 때문에 꽃이 피게 돼서 이 사람 일생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이때 그렇게 됨으로써 돈을 모으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올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조심을 좀 해야 된다. 입에서 막 빛이 나는 때이고 내가 꽃이 피는 을목이 꽃 피는 그런 아주 좋은 때이긴 합니다만은 이때는 구설수에 오를 염려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입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본인이 교육계통으로 진출해 좋고 남편은 숙살직권을 가진 금에 관련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본인도 물론 치과나 한의사 이런 것도 본인도 괜찮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니면 남편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만난다면 상당히 유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을목일간 사주풀이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을목일간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